오늘은 맥과 PC를 대표하는 프리미엄 울트라북 M2 맥북 에어와 ASUS X13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사실 이런 울트라북은 데스크탑을 대체하는 용도라기보다는 가볍게 들고 다니면서 사용하는 서브 노트북 목적인 경우가 많았는데요. 최근에는 모바일 프로세서들 성능이 워낙 좋아지다 보니까 이제는 울트라북에서도 꽤 메인급 성능을 기대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특히 최신 애플 실리콘을 사용하는 M2 맥북 에어, 그리고 라이젠 7 CPU와 엔비디아 GPU를 사용하는 ASUS X13은 울트라북으로는 상당한 고성능을 보여주는 제품들인데요. 휴대성이나 만듦새부터 실사용 성능과 가성비까지 과연 어떤 모델이 더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을지 자세하게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외관부터 살펴보면요, 전체적인 사이즈나 무게가 거의 유사하면서 두 모델 모두 만듦새가 상당히 좋은 편인데요. 특히 통 알루미늄을 CNC 가공으로 깎아서 만든 맥북 에어가 부분적으로 플라스틱을 섞어 쓰는 X13보다는 좀 더 단단하게 느껴집니다. 디스플레이는 두 모델 모두 13인치를 사용하는데요. 해상도나 색상 표현에서는 맥북 에어가 유리하지만 X13은 더 높은 주사율과 360도 회전, 그리고 터치를 지원합니다. 이런 13인치 디스플레이는 콘텐츠 감상이나 게임에서 화면이 좀 작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X13은 텐트 모드로 같은 공간에서 디스플레이를 더 가까이 둘 수 있어서 똑같은 13인치지만 체감상 더 큰 화면처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사진이나 영상 편집에서 중요한 색상 정확도에서는 맥북이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확실히 X13은 게이밍이나 콘텐츠 감상, 맥북 에어는 사진이나 영상 작업에 더 중점을 둔 것 같아요. 키보드와 터치패드 역시 확실히 용도가 좀 갈리는 구성인데요. 일단 키보드는 전체적인 키 레이아웃은 거의 비슷하면서 X13이 키스트로크가 더 깊고 무한 입력도 지원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더 완성도가 높게 느껴지는데요. 타건감 역시 뭔가 딱딱한 바닥을 내리 찍는 느낌인 맥북 에어보다는 더 폭신하고 쫀득한 느낌이 드는 X13이 제 취향에는 더 맞더라고요. 터치패드는 사이즈로 보나 사용 감각으로 보나 맥북 에어가 훨씬 우수한 편인데요. 아무래도 X13은 게이밍에 좀 더 타겟을 두다 보니까 어차피 마우스 사용을 염두에 두고 터치패드보다는 키보드에 더 신경을 쓴 것으로 보입니다. 포트 구성은 X13이 더 풍부한 편인데요. 먼저 맥북 에어는 딱 충전을 위한 맥세이프 단자에 썬더볼트 2개만 달려있다 보니까 독이나 허브를 사실상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되고요. X13은 충전과 DP 출력을 겸하는 USB-C 포트 2개에 A 포트 1개, 거기에 HDMI까지 지원하기 때문에 어지간한 연결은 독이나 허브 없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X13에는 전용 eGPU를 연결할 수 있는 XG 모바일 포트가 달려있는데요. 언제든지 GPU 성능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점에서는 꽤 신박하긴 하지만 사실 이런 전용 포트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유지되는 경우를 거의 못 봐서 솔직히 앞으로도 얼마나 더 다양한 GPU를 지원해 줄지는 잘 확신이 가지는 않네요. 스피커에서는 의외로 오랫동안 이 부분 최강자를 지켜온 맥북 에어와 비교해도 X13이 특성만 좀 다를 뿐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성능을 확인해 볼 텐데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떤 작업을 하는지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를 보여줬어요. 먼저 하나의 CPU 코어만 사용하는 일상적인 성능, 즉 싱글코어 성능에서는 M2 칩을 사용하는 맥북 에어가 AMD 6800HS를 사용하는 X13보다 훨씬 우수한 성능을 보여줬는데요. 특히 맥북은 OS까지 자체적으로 설계되어 있다 보니까 프로그램 실행이나 화면 전환 같은 사용 감각이 굉장히 빠릿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여러 개의 CPU 코어를 동시에 사용하는 멀티코어 성능에서는 X13이 더 우수한 성능을 보여줬는데요. 4개의 고성능 코어에 4개의 고효율 코어를 사용하는 M2와는 다르게 AMD 6800HS는 8개의 코어가 모두 최고 성능으로 작동하다 보니까 똑같은 8코어 구성에서도 더 좋은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전원을 뽑고 배터리로 사용할 때는 맥북 에어에서는 동일한 성능이 계속 유지되는 반면에 X13은 꽤 큰 폭으로 성능이 떨어졌는데요. AMD 6800HS는 M2에 비해서 거의 3배에 가까운 전력을 사용하다 보니까 전력 공급이 제한적인 배터리 사용에서는 맥북 에어보다도 더 낮은 성능을 보여줬어요. 10분 동안 모든 CPU 코어를 100% 사용하면서 발열에 의한 성능 저하를 측정했을 때는 X13에서는 약 10%, 쿨링팬이 아예 없는 M2 맥북 에어에서는 오히려 5%만 성능이 떨어졌는데요.
진짜 막 CPU와 GPU를 동시에 풀로 몇십 분씩 밀어붙이는 극히 제한적인 테스트 환경이 아닌 이상 꽤 헤비한 실사용에서도 발열에 의한 성능 저하를 실제로 체감하기는 어려웠어요. 다만 최대 부하가 걸렸을 때 두 모델 모두 CC 발열이 꽤 심한 편이었는데요. 특히 X13은 마우스를 주로 쓰게 되는 CC 오른쪽으로도 뜨거운 열기가 계속 빠져나오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좀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GPU 성능에서는 통합형 10코어 GPU를 탑재한 M2보다는 엔비디아 3050ti를 탑재한 X13이 확실히 더 우수한 성능을 보여줬는데요. 그래도 맥북 에어도 예전에는 블렌더 렌더링 같은 작업은 진짜 꿈도 못 꿨었는데 기대했던 것보다는 꽤 괜찮은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확실히 멀티코어 CPU나 GPU 같은 하나하나의 프로세서가 가지는 성능에서는 X13이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줬지만 막상 사진이나 영상 편집 같은 크리에이터 작업에서는 좀 의외의 결과를 보여줬는데요. 라이트룸에서 고해상도 이미지 100장을 익스포트하는 작업이나 포토샵에서 다양한 이펙팅을 액션 스크립으로 적용하는 속도 모두 맥북이 더 좋은 성능을 보여줬고, 슈퍼 레졸루션을 활용한 이미지 해상도 확대 작업이나 다빈치 리졸브에서 어태거웨이 프로젝트를 렌더링하는 속도에서도 오히려 맥북 에어가 훨씬 빠른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렌더링도 렌더링이지만 실제 편집을 할 때의 사용 경험적인 면에서도 맥북 에어가 비교가 어려울 정도로 더 빠릿한 반응을 보여줬는데요. 특히 배터리로 구동할 때는 이보다도 더 큰 차이를 보여줬습니다. 이런 결과가 나온 이유는 결국 효율성 차이 때문인데요. 물론 CPU나 GPU 같은 하나하나의 프로세서 성능은 X13이 더 우수하지만 M2 맥북 에어는 이런 프로세서들이 하나의 칩셋에 통합형으로 설계되어 있다 보니까 다양한 프로세서를 동시에 사용하는 상황에서 X13보다 훨씬 뛰어난 효율성을 보여줍니다. 특히 CPU와 GPU가 각각 독립된 메모리를 가지는 X13과는 다르게 맥북은 고속 통합형 메모리를 다양한 프로세서가 함께 공유하게 되는데요. 사진이나 영상 작업처럼 큰 데이터들이 CPU와 GPU를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작업에서는 이런 통합형 설계가 실사용 성능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결국 CPU나 GPU가 독립적으로 사용되는 벤치마크 테스트나 3D 렌더링 작업에서는 X13이 더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지만 다양한 프로세서가 복합적으로 사용되는 영상 편집 같은 작업에서는 M2 맥북 에어가 더 좋은 성능을 보여줬는데요. 어떤 목적으로 노트북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체감하시는 성능 차이가 상당히 크게 느껴질 것 같아요. 이런 효율성 차이는 배터리 사용 시간에서도 큰 차이를 만드는데요. 최대 화면 밝기에서 꽤 헤비한 4K 영상 프로젝트를 배터리로 렌더링할 때 맥북 에어가 렌더링 속도도 훨씬 빠르면서 배터리도 2.5배나 더 오래 사용할 수 있었고, 중간 밝기 화면에서 유튜브를 감상할 때도 X13을 CPU 내장 그래픽으로 전환해도 오히려 맥북 에어가 더 오래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결국 웹브라우징 같은 일상에서의 사용부터 다양한 프로세서가 동시에 사용되는 사진이나 영상 편집, 그리고 외부 작업이 많은 편이시라면 맥북 에어가 더 좋은 선택이 될 것 같고, 시네마 4D나 블렌더처럼 프로세서의 절대적인 파워가 중요한 작업이 많으시다면 X13이 더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은데요. 특히 게임을 많이 하신다면 일단 맥과 윈도우 환경에서 선택할 수 있는 타이틀 자체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당연히 X13이 더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맥북 에어가 좀 더 높은 완성도를 보여주긴 하지만 그만큼 가격 역시 같은 사양에서 꽤 차이가 많이 나는 편인데요. 특히 X13은 언제든지 필요할 때 SSD를 추가할 수 있지만 맥북 에어는 처음 구입할 때 어느 정도 여유있게 업그레이드를 해둬야 되는데 이 가격이 정말 황당한 수준이다 보니까 그냥 무조건 맥북 에어를 사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기에는 진짜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여기에 X13은 맥북 에어에 비해 할인폭도 굉장히 큰 편이다 보니까 세일 기간에는 가격 차이가 더 벌어지는데요. X13으로도 영상이나 사진 작업이 안 되는 건 절대 아니고, 또 어차피 서버용으로 쓰면서 AAA급 게임도 어느 정도 돌릴 수 있고, 거기에 생각보다 가격도 꽤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제 입장에서도 은근히 X13의 마음이 자꾸 가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지난 4개월 동안 두 대의 모델을 모두 사용하면서 느꼈던 정보들은 최대한 다 전달드린 것 같은데요. 결국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라고 생각하고요. 어떤 선택이든 무조건 좋은 선택, 나쁜 선택 이런 건 있을 수 없으니까요. 여러분의 목적에 맞는 선택을 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답글로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곧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